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꼭 게시해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제가 찍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들이 실제 중개행위에 개입을 하고 또 이렇게 중개 계약서를 쓰는 이런 충격적인 현실들이 너무 난무하면서 이것저것 또 찾아보고 실제로 보니까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마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그리고 대표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심지어 도장도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서 찍을 일이 없는 분들이 마치 이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제가 구독자가 얼마 안 되지만 영향력이 적지만 그래도 인식을 좀 고취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꼭 게시해야 되는 5가지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사무소의 대표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중개 사고에 굉장히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자격자들의 중개 행위에 개입하는 이런 행태들이고요.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법 강사잖아요, 제가. 이 법령을 따져서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뭐를 하면은 징역 1년 이하에 그리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굉장히 큰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뭘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과태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정 질서벌이 아니고요. 행정 형벌입니다. 전과에 남는 징역까지 갈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부동산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다 그냥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책임을 이렇게 양쪽 어깨에 짊어지고 운영하는 그런 대표들, 실제 대표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쵸? 조금이나마 그리고 진짜로 이제 신성실하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도 실제로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은 실제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인식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뭐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도 좀 따서 일을 했어야죠. 그러면 그쵸? 저는 이제 심지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개업 대표로 혼자 운영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심적으로 뭔가 걸리고 한계가 많아가지고 행정사까지 땄잖아요. 그쵸? 따서 개업까지 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뭐냐고요. 그쵸?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쉽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까지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금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을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에 중개업 조회라고 치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조회할 수 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조회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V월드라는 곳에서 중개업 조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사무소 이름을 치면 대표자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가장 쉽게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은 그 사람과 접점이 생겼잖아요. 뭔가 들어갔다든지 혹은 뭐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통화를 했다든지 그럼 명함을 하나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 명함을 보면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라고 써놓습니다. 왜냐? 써놓지 않을 이유가 없고 뭐 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이게.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안 써놓는 순간 뭐가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답 말씀드렸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그냥 직함만 써 있어요. 붙이기 나름이죠. 뭐 과장, 뭐 대리, 이사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공인중개사라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그 대표 밑에 소속되어 있는 똑같은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라고 무조건 써놔요. 직함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 대표는 말 그대로 자기 이름 걸고 간판 건 사람이 대표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냐면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 법 강사를 하면서 더더욱 이게 좀 심해졌는데 이런 예민한 게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 계약할 때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인지 아닌지 여부까지 적게 돼 있고 미고지했을 때는 실제로 엄청나게 큰 처벌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한 명당 최대 5명까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법적인 제도를 확실히 이제 많이 뒀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딱 처음 손님을 만나자마자 현장 안내 시에 중개보조원입니다라고 인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안 하죠. 누가 자기 중개보조원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미고지했을 경우에는 명백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도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 다음으로 왜 이걸 강조하냐면 중개보조원은 어쨌든 자격이 없죠. 이 중개 행위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어쨌든 개입을 했다면은 확인설명서랑 계약서에 도장 및 서명을 무조건 찍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파악을 해놓으시고 중개를 받으시기를 권하고요. 자, 이제 그런 본론으로 게시 의무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저희 사무실에 당연히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수업용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학원에서 수험생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릴 때는 자계 업보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계장 있잖아요, 자계장. 네, 그 자계장 생각하시면 되고, 자계업보사라고 하는데요. 자격증, 그리고 개설 등록증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 보증 설정, 그 다음 중개 보수표, 요율표죠. 그 다음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최근에 몇 년 전에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간인지 일반인지 이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개업 연월일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요. 이 자개, 이거 말씀드렸죠. 자격증이랑 개설 등록증은요. 무조건 원본을 게시해야 되고요. 또 하나, 공인중개사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있으면 무조건 그 공인중개사 명수마다 다 빠짐없이 그 사람들도 다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설 등록증은 대표가 누구인지를 또 알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개보수 요율표는 최고 한도 요율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이제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초과 보수 규정은 명백하게 이것도 위법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는 사유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초과 보수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놓은 이유는 간이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처럼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했고 또 사업자 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시 의무가 있지 않나. 옛날에 의무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2019년 개업할 때부터 그냥 사업자 등록증 걸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물론 민원을 넣거나 국토부에 청원을 넣은 것도 절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견지명인지 몰라도 생각할 때 사업자 등록증 당연히 게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게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무화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사를 하게 되면서 좀 신기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까 앞서 설명드린 중개 보조원들이 그럼 어떻게 중개를 해요? 라고 하는데 뭐 바지 사장을 안 칠 수도 있죠. 중개사 딴 사람이 실제로 자리에 있지도 않고 혹은 중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바지를 안 쳐놓고서 그냥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나중에 독박은 바지가 쓰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중개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개라는 게 양 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조율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나라에서.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격사 여부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책임 소재가 바로 이 대표인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간과하시지 말고요. 이 부분 꼭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가지고 중개사무소 들어가셔서 나중에 이제 혹시 대표가 계약서를 안 쓰면 이것도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끝으로요.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 이렇게 5가지 게시 의무 말씀드린 게 이렇게 딱 규정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법률이 있으면 그 하위 개념으로 이제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그럼 시행규칙 제10조를 보면은 5가지 게시 의무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화면 띄워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다면 5가지만 의무인가?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현금영수증, 중개사무소는 10만원 이상에서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을 해주는 업종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무소 앞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이라는 스티커를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왜 공인중개사 법령에 없냐면 국세청에서 권장한 내용이고 국세청에서 이걸 발행 의무 가맹점을 부착을 안 해놓으면은 이제 미부착으로 인해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또 미신고 시에는 또 가산세가 나중에 부과가 같이 되겠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가맹점 스티커도 반드시 플러스 알파로 붙여주시라는 거. 총 그 의무는 6개인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5가지고요. 국세청의 이제 세법이랄까요?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1가지까지 해서 6가지 의무가 꼭 붙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현금영수증 요구할 권리는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명심하시고 중개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까지 제가 영상을 원래 안 찍으려고 그러는데 중개 보조원들이 너무 좀 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들도 나쁜 사람이 분명 많아요.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제 민법 2조에 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민법 1조가 뭐예요? 법에 따르고 그게 없으면 관례에 따르고 관례가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지금 이건 관행화되어 있는 악습입니다. 악습. 그러니까 이거는 관례나 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런 나쁜 법은 끊어야 되고 나라에서도 공인중개사들만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조진다 그럴까요? 조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착한 사람들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필요한 법은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고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다만 이 중개보조원에 대한 좀 제재나 제한이 좀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정말 좋은 중개보조원분들도 많아요. 정말 성실하게 일 열심히 하시고 또 원칙과 의무를 지켜가면서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분담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인중개사의 보조원으로서 이제 보조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현장 안내랑 단순 사무보조입니다. 현장 안내와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주시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사장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운영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소비자들을 사실 표시 오도하고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